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지역사회복지론 첫 시간인데요.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또 구성요소, 지역사회복지의 유형, 그리고 기능, 또 바라보는 관점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첫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로서 지역사회는 공통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호 이런 관계로 연결되는 그런 집합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먼저 지역사회의 개념은 전통적인 지역사회에 대한 어떤 견해를 살펴보면요. 전통적 견해의 지역사회는 일정한 지역에서 정신적인 그런 공통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학연, 혈연 또 종교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서로 간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고 또 정치, 문화, 역사를 함께하는 그런 지리적인 어떤 개념의 지역사회다 이렇게 전통적인 견해의 지역사회를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지리적인 그런 지역사회에 대해서 맥키버는 지역사회를 공동생활권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지역성과 지역사회 의식이 수반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맥밀런과 로스도 지역사회를 지리적인 지역사회와 또 기능적인 지역사회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.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를 먼저 살펴보면 말 그대로 이렇게 지리적인 어떤 데다가 토대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한 지역의 지리적인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물리적이고 또 지리적이고 지방적인 경계선으로 구성되어진 지역 집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산업화가 진전되고 있는 그런 20세기 이후부터는 지역사회 개념은 대체로 지리적인 그런 경계를 기준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역사회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 이런 것을 떠올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한 지역의 그런 지리적인 토대를 중심으로 물리적이고 지리적이고 지방적인 그런 경계선으로 구성된 지역 집단을 우리가 지리적인 의미의 지역사회라고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리적 조건으로 형성되어진 리, 동, 시, 군, 구, 도 이런 행정구역의 집단과 마을 그리고 또 부락 교회나 학교, 시장권 같은 이렇게 형성되어진 사회적인 집단을 예를 들어서 볼 수가 있겠죠. 그리고 파크와 버제서의 그 지리적인 관점에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점에 봉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먼저 파크와 버제서의 지역적인 그런 특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들은 지역사회라는 그런 용어를 한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기관들의 지리적인 분포라는 그런 견지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회와 사회 집단에 적용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모든 지역사회가 사회이긴 하지만 모든 사회가 지역사회가 될 수는 없다.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. 이런 그 지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할 때 한계에 봉착하게 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로 지리적인 범주가 모호하고 가변적이라는 것인데요. 어디까지를 지리적으로 동일한 지역사회다 이렇게 볼 것인지는 상황이나 또 문제 설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. 또 전통적으로는 부락이나 또 촌락 이렇게 그 정도의 단위를 지역사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. 특히 그 교통과 정보통신 수단이 현재는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회의 지리적인 경계가 무너지게 되고 또 새로운 지역사회 개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그 집은 이렇게 경기도에 있고 서울에 직장으로 이렇게 출퇴근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지역을 넘나들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럴 경우에 지리적인 그런 지역사회는 도대체 어디부터 어딜까?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더구나 최근에는 지역사회를 매우 또 광범위하게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도 등장하게 되는데요. 이거는 지구촌이다 요즘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. 이런 지구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지구 전체를 하나의 촌락으로 취급을 함으로써 전통적인 지역사회 개념을 좀 무력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정보통신 수단이 발달